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입양 절차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1절 집회에서 파손된 희망촛불을 복원하기 위해 기독교 선교단체가 모금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서해 바다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그림 작품으로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25년째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은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양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60여 년간 사실상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입양을 전담해왔습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입양 허가를 제외하곤 입양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모든 입양 절차를 현재 민간단체가 전담하고 있는데 이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입양단체와 입양가족들은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정부를 대행해 모든 입양 절차를 도맡아 왔는데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헤이그 협약의 정신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는 입양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절차적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고 국가공무원의 영역으로 그냥 두지 마시고 실제로 입양문화 개선은 입양 가족들 그리고 입양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양 가족들의 어떤 진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 입양기관의 역할을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남인순 의원실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입양을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입양 아동들을 위한 입양특례법이 실제 입양아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지난 3.1절 집회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희망촛불 조형물을 파손하고 방화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희망촛불을 복원하기 위해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모금에 나섰습니다. 희망촛불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설립했습니다. 희망촛불은 탄핵전국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되길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더해져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모금 활동에 나선 예아운 선교회 김디모 대목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공교회적 차원에서 뜻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손길을 모으는데 함께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아운 선교회는 오는 30일까지 모금 활동을 진행하며 촛불 조형물을 세웠던 민족미술인협회에 31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모금 상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희망촛불은 민족미술인협회와 서울시가 협력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복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닷길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민과 지역교회가 함께 참여한 행사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강화도 앞바다에 쌀이 실린 페트병들이 북쪽을 향해 줄지어 떠갑니다. 페트병 안에는 쌀 외에도 구충제와 성경책이 함께 담겼습니다. 2년 전부터 서해 바다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내온 탈북난민 인권연합 김용화 대표는 다음 날 아침이면 페트병 대부분이 황해도 연안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국경이 맞닿은 함경도나 평안도에 비해
외부 정보와 지원이 차단된 황해도에 물품이 전달된다는 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북한 황해도 해주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당시에 이쪽에서 떠내려오는 물건들을 많이 수거했던 이 기억도 있고, 이날 행사엔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건사모와 행사 취지에 공감한 교회들이 함께 나서면서 2톤에 육박하는 쌀이 모아졌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다면은 북한 교회를 100개를 우리가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쌀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모인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쌀과 성경책이 담긴 페트병을 북녘으로 띄워보내며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함께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이 힘이 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도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육로는 막혀 있지만 바닷길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부활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그림 작품으로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노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주제 말씀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엔 한국미술인선교회 임원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작품 25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엔 못과 종이,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춘선 작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부활 이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작품에 담았다며 그림을 통해 구원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 전태영 회장은 부활절이 매년 돌아오는 기독교 절기로만 여겨지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자는 취지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4월 9일까지 서울 서초구 호미나트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4선에 성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표 결과 8명의 후보자 가운데 76%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재임 기간만 24년으로 스탈린에 이어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됐습니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처럼 집권 연장을 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일명 반선교법을 제정해 허가된 곳 이외에선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기도나 찬송도 금지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영국 교인 4명 중 1명이 가정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컨벤트리 대학교와 리체스터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8명 가운데 109명이 가정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벤트리 대학교는 피해자의 25%는 가정폭력이 교회에서까지 이어졌다며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요구했습니다. 터키군의 침공으로 시리아 아프린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지 기독교인들도 큰 위험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BN 뉴스에 따르면 아프린엔 현재 250세대의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인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대피하거나 숨어 있다며 아프린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민들을 돌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아프린 지역에선 지금까지 주민 280명 이상이 희생됐고 3만 명 이상이 피란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잘못 도착한 한 통의 문자가 아픈 아이를 위한 기부운동으로 이어진 사연이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시드니는 옷을 고르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6아이의 아빠 토니 우드였습니다. 토니는 잘못 온 문자인 줄 알면서도 5아이와 엄지척 사진을 찍어 답장했는데요. 얼마 후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본 토니는 인사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토니의 계정을 통해 막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가 얼른 나와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길 바란다며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은 순식간에 한화로 5,800만 원이 모였고, 이는 2년 동안 토니가 모았던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토니는 구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잘못 온 문자에 답장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17일 또 한 번의 용역 사태로 재단 이사회와 학생들이 밤샘 충돌을 빚은 총신대학교가 19일부터 23일까지 임시휴업에 돌입합니다. 총신대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비상사태로 인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대학학칙 제15조에 따라 임시휴업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4월 1일 부활절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박물관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재미있는 부활절 유래 알아보기, 반짝이는 꿈을 담은 달걀 꾸미기, 달걀 상자 만들기 등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300회의 인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에선 예장통합총회가 1박 2일간 청소년 인성캠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 썸프를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합니다. 또 YMCA는 생명, 평화의 바람꽃이란 주제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성교육 캠프를 개최합니다. YWCA가 20일 오전 제200차 탈핵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선 일본의 탈핵운동가가 참석해 한국의 탈핵 에너지 전환운동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또 행사에선 200여 명의 시민들이 햇빛 팻말과 바람개비를 들고 에너지 자립사회를 염원하는 거리 행진도 선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